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질문의 힘에 대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길게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질문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문제라고 부르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이런 특별한 문제, 즉 선물을 다루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갖게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나는 질문을 통해서 내 감정을 즉각적으로 바꾸고 잠재 능력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문제 해결에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찾아냈다. 여기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질문법을 소개한다. 나는 이 질문들이 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자신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것들을 사용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질문법은 이렇다. 첫째,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둘째,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것인가? 셋째,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넷째,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이 5가지 질문법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 질문들을 사용해서 내가 나의 감정 상태를 극적으로 바꿨던 첫 경험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때 나는 120일 중에서 100일가량을 집을 떠나 세미나를 하면서 다녔다. 나는 정말이지 지쳐 있었다. 그런데 회사 중역들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줘야 할 명단이 100개도 넘게 와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귀찮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가장 절친한 친구들, 사업 동료들, 그리고 가족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100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를 본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그리고 순간 나 자신을 위축시키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걸까? 왜 사람들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까? 그때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질문법을 떠올렸다. 첫째,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물론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보인 반응은 당연히 좋은 점은 아무것도 없지 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불과 8년쯤 전에 나는 20명의 동료들, 전국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일할 100명의 직원들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나는 8년 전의 나에 비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러자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정 상태가 깨지면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귀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감정 상태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다. 2번째 질문,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곳인가? 물론 내 일정은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고 내 인생은 균형을 잃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질문,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어느 곳인가? 라는 질문에서
가정으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라. 그것은 이 일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확신까지 준다. 세 번째 질문.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생활과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생활을 계획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사 대표를 새로 선임해 내 일을 대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질문.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나를 진정으로 돕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거였는데 그것에 대해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그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일단 나는 전화 100통에 대한 답변을 해야 했다.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 전화 100통. 어떻게 하면 전화 100통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 순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바깥에 있는 욕조에서 목욕을 해본 지가 반년이 넘은 상태였다. 그래서 재빨리 수영복으로 갈아입고는 노트북 컴퓨터와 스피커폰을 거머쥐고 옥 외에 있는 욕조로 향했다. 나는 사무실 대신에 집 뒷마당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목욕하는 것이 좋았다. 잠시 후 나는 전화하는 일을 즐기게 되었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던 그 일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 몸이 물에 불어서 쪼글쪼글해졌지만 말이다. 욕조는 항상 우리 집 뒷마당에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했다. 이 5가지 질문법을 항상 옆에 두고 보면 자신의 사고를 조절해서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 자명종을 끄고 나서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진 않는지. 꼭 지금 일어나야만 하나? 조금 더 자고 싶은데 5분만 더 자면 안 될까? 왜 아침마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시작해야 할까? 또 억지로 일어나서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가?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하나? 오늘은 또 길이 얼마나 막힐까?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내 책상 위에 가득 올려져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하루의 출발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매일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그런 감정 상태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좀 더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공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을 만들었다.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말리면서 아니면 면도를 하면서도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차피 아침마다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질문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나는 스스로에게 아침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 내가 하는 질문들을 들어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더 괜찮은 질문들을 만들어서 의식적으로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내 삶에 큰 힘을 주는 아침 질문들은 이렇다. 첫째, 지금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 인생에서 나를 들뜨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내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5째,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6째, 지금 당장 내가 결단을 내린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7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앤서니 라빈스는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인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 표현하면은 거창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앤서니가 조언해 준 것 같은 이런 예시 질문들을 몇 가지 정해서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던져 버릇하면은요. 아침에 누구나 머리 감고 씻고 세수하고 양치질 하시잖아요. 그때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아 맞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로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조금씩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창하게 7가지 질문을 던지지는 않지만 제일 먼저 내가 이 삶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 또 내 주변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는 질문은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요. 다른 질문들보다 먼저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을 찾잖아요. 그러면 순간 우리의 감정 상태가 무척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쁜 상태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해 있더라도, 아무리 짜증나는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바로 그 순간 즉시 우리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고양된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런 연습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이 나쁠 때 우리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욱하는 자신을 참는 것, 항상 차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알아채고 그 순간 간단한 질문들,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혹은 아까 앤서니 라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큰 피해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라도 억지로나마 존경할 만한 부분을 찾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질문을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에게 던지면요, 순간 우리의 기분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고 그 현명한 생각이 우리를 현명한 행동으로 이끌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가지요. 대단한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연습은 필요로 합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앤서니 라빈스의 질문의 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누어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